자, 요즘에 여러분들 빅테크 주가가 좀 많이 부진한 거 아시나요? 요즘 증시가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빅테크가 요즘 부진해가지고 약간 노잼이다, 아니면 빅테크 이제 또 끝물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얘기 좀 해볼 건데요. 요 사진 재밌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누구부터 손봐줄까 이러니까 머스크가 요 손을 딱 꽉 모으고 여기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빅테크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머스크가 도끼를 품고 다음 공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무슨 일인지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요, 트럼프 당선 이후에 빅7 수익률만 따로 계산해 봤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테슬라는 정말 좋아요. 40% 오르는데요. 빅테크는 사실상 다 부진합니다. 이거 보이시죠? 거의 빅7이라고 부르기도 약간 민망할 정도로 빅1과 나머지, 테슬라와 나머지 이럴 정도로 야, 이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상반기만 해도 테슬라가 저 밑에 꼴찌, 맨날 마이너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가 정말 주주분들이 고생을 했는데, 하반기 특히 트럼프 당선되고는 지금 테슬라 주주분들 완전 하루하루가 즐겁죠. 맨날 장 열리면 오르니까. 그래서 지금 테슬라만 시장을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당선 이후에. 여기 한번 보실까요? 표 보시면은 올해 수익률도 있지만 여기 제가 당선 이후만 따로 한번 빼봤는데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높고, 그리고 테슬라 빼고는 다 시장보다 지금 못합니다. 세상에 빅테크인데, 그 잘 나가는 빅테크인데 시장보다 못 나갑니다. 시장이 지금 3.2%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로 말하면 지금 빅테크가 못 오르는데도 증시가 오른다는 거는 이제 다른 주식들이 더 오른다는 거죠. 빅테크 빼고 나머지 주식들이 아웃퍼폼하고 있다. 온기가 확산되는 것도 있고 트럼프 트레이딩이 되고 있는데, 빅테크는 그럼 트럼프 트레이딩의 수혜주가 아니다라고도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테슬라만 트럼프 수혜주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도 보실 수 있고, 제가 요거는 꾸준히 당선 이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볼 생각이고, 가장 많이 빠진 건 역시 여기 알파벳, 메타, 아마존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메타, 아마존 지금 빅테크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주말간에도요, 머스크가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도끼를 품고 진짜 빅테크들을 엄청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머스크가 인용한 글인데 같이 한번 보시면 갑자기 이런 사진과 글을 올립니다. 자, 구글과 메타 같은 빅테크, 즉 레거시 미디어, 그러니까 이제 거물들이죠. 거물 공룡들, 전통 미디어들의 편향적 알고리즘을 고쳐야 된다, 이런 글을 인용하고 예스 하면서 동의하면서 이 사진을 올립니다. 이게 보시면 왼쪽 방향으로 가면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X, 이제 트위터죠. 여기 오면 화창하고, 요 지금 배경 뒤에 막 천둥치고 어둡죠. 이제 이 오른쪽 길로 가면은 어둡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 메타가 가지고 있는 이런 쪽의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죠. 이쪽이 이제 벌써 레거시가 됐네요. 구글이 레거시가 되다니 참 세월이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레거시 미디어 하면은 한국의 방송사들, 케이블 방송사들 이런 건데, 또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벌써 구글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레거시가 됐습니다. 뭐 이건 딴 얘기인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쪽이 너무 알고리즘이 편향적이다, 치우쳐 있다, 이렇게 평가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머스크가.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머스크가 트럼프 최대 실세잖아요. 이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게 나중에 공개된 건데, 구글 CEO가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머스크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머스크가 통화 중에 끼어들어가지고 구글 CEO가 깜짝 놀랐다는 얘기까지 이제 기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옆에는 항상 머스크가 있는 겁니다. 거의 그림자처럼 다니면서 트럼프도 이제 계속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러면 이제 빅테크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럽겠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래도 트럼프한테 좀 샤바샤바하고 아부하려고 그래도 머스크가 다 듣고 있고, 뭐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래도 머스크가 다 듣고 있고, 이제 뭐 과장 좀 보태서 거의 그림자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이렇게 최측근인 트럼프의 최측근인 머스크가 대놓고 지금 빅테크를 때리니까 지금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머스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럴 건 아니다, 얘기하는 건데, 이번에 마침 또 신임 FCC 위원장이 지명됐는데, 이 인물이 누구냐면요, FCC는 연방통신위원회, 우리나라 치면 방통위 같은 막 검열하고 심사하고 이런 뭐 방송국 때리고 심의 매기고 이런 겁니다. 규제 담당인데, 요 지명자가 트럼프 이제 정책을 집대성한 어떤 트럼프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정책집을 또 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젝트 2025의 저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 부분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빅테크 같은 검열 카르텔, 거대 레거시 미디어는 해체돼야 된다라고 발언할 정도로 아주 빅테크의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되니까 이제 규제 완화와는 별개로 빅테크는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여기 보시면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무래도 좀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디어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네모 박스 친 게 왼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평가받는 대답인데 구글이 가장 좀 심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좌편향이 68%, 그리고 대표적으로 검색 쪽에선 구글이고 소셜미디어 쪽에서는 메타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셜미디어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좌편향이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되니까 머스크나 이런 쪽 인물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중립적이지가 않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벤스 부통령, 트럼프와 함께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는 벤스 부통령도 구글의 강력 해체론자입니다. 그래서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구글이 너무 크고 강력하다, 해체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근거가 뭐냐면은 너무 편향돼 있다.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이건 영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독점적인 정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다. 그래서 해체해야 된다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글은 이쪽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 당연히 공화당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겠죠. 이제 이런 벤스 부통령이나 지금 신임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이런 쪽은 다 공화당 쪽이니까 아무래도 민주당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 기업인 구글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즈에서도 트럼프가 규제 완화론자라서 보통 빅테크한테 나쁘지 않은데 구글만큼은 그 혜택을 못 볼 수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구글이 너무 대놓고 민주당을 좋아하고 지지했던 게 티가 났기 때문에 이번엔 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때 실제로 구글 소송이 시작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우려들이 껴가지고 복합적으로 주가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법무부가 이제 구글의 반독점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하루 이틀 된 사실은 아니고요. 사실 이제 법무부가 계속 소송에서 이기면서 야, 구글이 지금 검색 시장을 아주 독점하고 있으니까, 장악하고 있으니까 요 검색 브라우저, 저도 지금 크롬 쓰거든요. 구글의 PC나 모바일에서 구글 들어갈 때 크롬이라는 브라우저 요거 쓰는데 여기 점유율이 전 세계 1등입니다. 67%. 전 세계 3분의 2는 크롬을 쓰시는 건데 검색하실 때 크롬으로 들어오면 당연히 구글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게 독점적인 장치다. 구글은 크롬 기본 설정을 통해서 검색 시장의 90%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걸 팔던지 해라 해가지고 지금 구글이 우려 때문에 지난주에도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다 지금 소송이 걸려있긴 한데 구글만 지금 2건이 걸려 있습니다. 큰 소송만. 그래서 검색도 독점 하나 걸려 있고 온라인 광고도 독점이 하나 걸려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빅테크 반독점 소송 이런 걸 풀어줘야 되는 상황인데 구글 같은 기업은 지금 눈에 가시여서 안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이폰 쓰시는 분들 말고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은 스마트폰 딱 켜면은 크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구글의 반독점 위반이라는 거죠. 이제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검색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게 구글의 잘못된 전략이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 걸고 있는데 이런 소송 걸었던 건 사실 몇 년 된 거고요.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몇 년 더 걸릴 텐데 악재가 겹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구글이 사방에서 경쟁자가 있잖아요. 지금 독점 소송도 걸려 있는데 막 AI에서도 치고 오고 챗GPT 만든 오픈 AI도 이참에 우리가 구글 넘어서자. 이제 이러면서 웹브라우저, 서치 GPT 만든다고 하죠.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안 그래도 저도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 정말 많이 쓰는데 이쪽이 좋으면 구글 검색 엔진을 점점 안 쓰겠죠. 제가 봐도 요즘에 최근 들어서 아예 그냥 구글 검색 안 하시고 생성형 AI를 기본으로 처음 인터넷 킬 때부터 이걸로 쓰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최근에 미국 출장 갔는데 제가 공항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기본 앱을 챗GPT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챗GPT나 다른 앱들이 있거든요. 클로드나 퍼플렉시티 같은 경쟁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앱들 진짜 많이 쓰시더라고요. 외국인분들은. 워낙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구글이 여러모로 악재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래서 주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메타도 아무래도 트럼프랑 머스크랑 악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저커버그랑 아주 안 좋기 때문에 4년 전에 저커버그가 선거에 개입해가지고 내 패배에 개입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한 번 더 하면 평생 감옥 갈 줄 알아. 그래서 이제 저커버그가 이번에는 조용히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저커버그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대선에 또 개입하면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낼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끝까지 정치적 중립을 자기는 지키겠다 이러면서 조용히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이게 그림으로 짤로 도는 건데 여기 얼굴빛이 어둡죠.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 되니까 아무래도 조용히 지금 숨어 지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사진이 나와 있는데 머스크랑도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2023년에 저커버그랑 결투를 할 뻔했어요. 실제로 말로 싸우는 게 아니고 키보드 워리어가 아니고 현피 뜬다 그러죠. 현피. 직접 둘이 만나가지고 한번 싸우자고 했었습니다. 2023년에. 둘이 소셜미디어 경쟁사거든요. 그래서 머스크는 당연히 이 저커버그의 이 소셜미디어들이 마음에 안 들고 편향적이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가 트위터를 인수했겠어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언론까지 이제 하나 사들인 건데
2023년에 격투장에서 만나서 싸우자 했는데 결국은 흐지부지 됐습니다. 애매하게 그냥 조용히 서로 없었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오죽 싫었으면 한번 만나서 한번 싸움하자 그랬을까 싶은데 지금 이제 저커버그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최대 실세가 돼가지고 지금 완전 땀 뻘뻘 흘리게 있겠죠. 하필 자기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트럼프와 머스크 두 명이 돼버려가지고 지금 최대 실세 돼가지고 조용히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그런 것들도 반영해가지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전부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주가 부진의 명분 조정 재료 정도로 작용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주말간에도 뭐가 이슈냐면요. 머스크가 트위터에 이어서 방송국까지 인수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거든요. 좀 머스크 팬분들은 이것 때문에 야, 이거 테슬라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뭔 얘기냐면 참고로 2017년에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트위터를 인수할 거에 대한 고민 글을 올립니다. 트위터 얼마면 사냐?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결국 트위터를 인수했었는데 그때 이제 테슬라 주식을 많이 팔아가지고 테슬라 주주분들이 막 분노가 장난 아니었어요.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살려는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 테슬라 팔았었는데 이건 2017년이 아니고 오늘 올린 글입니다. 제가 영상 찍고 있는 이 시점에 갑자기 머스크가 급발진해가지고 얼마야? 이러는 겁니다. 얼마야? 이러면서 누구한테 말하면 트럼프 아들한테. 이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장남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지금 미국의 방송사 하나가 매물로 나올 것 같아. 컴캐스트라는 기업이 지금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MSNBC라는 방송국이랑 CNBC랑 이런 방송사들 좀 매물로 내놓을 것 같은데 분사할 것 같은데 하니까 이제 머스크가 얼만데? 라고 답변을 단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사볼까? 지금 이렇게 짤이 벌써 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머스크는 약간 언론, 원래 재벌들이 방송국, 신문사,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대기업들, 재벌들 자세히 보시면 언론사나 신문사 다 지분 엄청 사 모아놨거든요. 대주주들입니다. 보통 보시면. 근데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머스크도 아무래도 방송국 이런 거 미디어에 불만이 많다 보니까 레거시 미디어를 아예 사버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벌써 이런 짤이 도는 겁니다. 이제 MSNBC가 옵티머스 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고 벌써 이거 합성된 건데요. 이 방송국에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랑 장남 아들하고 지금 최측근하고 같이 식사하고 있는 짤이 합성된 겁니다. 그래서 벌써 밈이 도는 중입니다. 이제 방송국까지 인수하는 거 아니냐. 말 그대로 머스크 제국입니다. 이제 진짜 세계 1위 부자의 쇼핑 이런 느낌도 나는데 또 이 정도로 지금 레거시 미디어에 머스크가 불만이 많다. 요걸 포커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머스크가 주말 동안에도 계속 이거 글을 올립니다. 지금 트위터가 없는 사람들은 진실을 볼 수 없다. 진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매트릭스라면서 여기 보시면 트럼프랑 머스크가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 이러면서 지금 머스크는 완전 여기 또 심취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분위기 참고로 공유드렸고요. 그래서 빅테크 중에 대표적으로 미디어 영향력이 있는 구글하고 메타 공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거기에다가 지금 머스크가 한두 사람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번에는 아마존의 최대 주주 중에 하나인 베조스, 아마존 창립자인 베조스까지도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제 막 가만히 있는 사람들 다 공격하는 거죠. 도끼를 품은 느낌입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머스크가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야, 내가 트럼프 별장에서 좀 전에 들었는데 너가 말이야, 제프 베조스 너가 측근들한테 트럼프가 패배할 거니까 테슬라랑 스페이스X 주식 다 팔라고 했다며? 이렇게 올린 겁니다. 야, 이게 올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제프 베조스가 당황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이제 트위터를 켜가지고 지금 X를 켜서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당황하면서 막 이제 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래? 그럼 내가 잘못 들었나 보지 이러면서 막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제가 이제 해석한 바로는 이게 웃긴 게 머스크도 슬쩍 자랑을 넣었죠. 여기 보시면 내가 트럼프 별장에서 들었다 얘기는 난 트럼프 별장에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별장에 있을 정도로 내가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를 약간 간접 자랑을 한 거고요. 이게 소셜미디어식 자랑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측근들한테 들었다, 이제 별장에서 들었다는 거는 나는 지금 그 정도로 정보력이 좋다. 내가 트럼프 실세들한테 정보를 다 수집하고 있다. 그런데 네가 지금 감히 테슬라랑 스페이스 주식 다 팔라고 했다며? 이러면서 약간 이제 공격까지 하는 거죠. 복합적인 문장입니다, 이게 아주. 그래서 제프 베조스가 해명을 하면서 마무리도 그럼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보지. 뭐 미안하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소리도 없습니다. 약간 또 비아냥되면서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이 설전을 가지고 뉴욕타임즈에서는 머스크와 베조스의 서열 정리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합니다. 머스크와 베조스의 권력의 역학관계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까지 평가를 하는데 왜냐면 이 머스크랑 베조스는 또 경쟁자예요. 어느 분야의 경쟁자죠? 우주 분야의 경쟁자입니다.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우주기업을 가지고 있고요. 제프 베조스도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우주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둘이 1, 2등을 다퉜던 기업인데
세계 1, 2 부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자들의 싸움인데 둘이 이렇게 해서 맨날 경쟁해서 싸웠거든요. 막 머스크가 베조스한테 맨날 비꼬 왔어요. 뭐 이렇게 모방꾼이다. 맨날 스페이스X 따라한다. 블루 오리진이 이러면서 예전부터 우주 분야 오랫동안 역사가 깊거든요. 10년 넘게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야 이번에 이렇게 머스크가 대놓고 제프 베조스를 놀린 거는 사실상 여기 보시면 머스크가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의 밀착을 과시하면서 정치권은 물론 업계에서도 권력자가 됐음을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사방팔방으로 지금 광대역 도발이라고 하죠. 그냥 빅테크 다 때리고 다니는 겁니다. 약간 게임으로 치면은 가만히 있는 사람들 다 한 대씩 툭툭 치고 다니는 느낌으로. 근데 약간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머스크가 아주 약간 도끼를 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빅테크한테 당했던 서름을 약간 지금 트럼프를 등에 업고 아주 그냥 다 풀어보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장난 아니게 지금 곳곳을 다 때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던 제프 베조스도 때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는 경쟁자인 블루 오리진이 아니라 제프 베조스가 아니라 스페이스X를 아무래도 좀 밀어줄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고, 물론 블루 오리진도 수혜주가 되겠지만 제프 베조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우스갯소리로 짤로 도는 건데 앞으로 4년은 트럼프 시대니까 베조스가 좀 힘들 수 있다. 여기 보시면 머스크가 약간 아첨하듯이 손을 꼭 모으면서 저 녀석 마음에 안 들어요.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하니까 트럼프가 그래 하면서 제프 베조스가 괴로워하는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건 농담 반인데요. 어쨌든 이 정도 역학관계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트럼프 1기 때도 아마존이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제프 베조스가 고통의 또 4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있습니다. 안 끝났습니다. 이번에 머스크가 구글, 메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때리더니 이번엔 마이크로소프트까지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안 때리는 곳이 없습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던 마이크로소프트까지 공격을 하는데요.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뭔 내용인지 봤더니 원래는 오픈 AI를 공격하려고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추가로 넣어가지고 소송을 때립니다. 근데 뭐냐면 이제 이건 거죠. AI 분야에서 또 머스크와 경쟁사인 곳이 오픈 AI입니다. 샘 알트만이죠. 그래가지고 여기도 그림도 제가 넣어놨지만 다음 타겟은 오픈 AI와 마소입니다. 트럼프한테 가르쳐 주는 건데요. 지금 오픈 AI를 때리려고 보니까 오픈 AI의 대주주가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그러니까 챗GPT 만든 오픈 AI를 때리려고 이제 막 소송 걸었어요. 쟤네들 문제가 많다 이러면서 머스크가 막 소송 걸었거든요. 비영리 기업으로 한다더니 막 영리로 바꾸고 뭐 문제가 많다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상 뒷배가 마이크로소프트니까 아니 이거는 시장 교란 아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오픈 AI랑 합병하면은 이거는 반독점법에도 걸릴 거고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소장을 냈습니다. 공개된 거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지분을 50%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사실상 합병이 된다면 당연히 이제 반독점법으로 AI 문제를 삼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챗GPT까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가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스크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나온 건데 거의 머스크가 지금 다 덤벼 하면서 다 때리고 있죠. 오픈 AI 때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때리고, 또 거기다가 안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랑도 머스크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도대체 머스크랑 사이가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싶을 정도로 사이가 왜 안 좋냐면은 빌 게이츠는 또 테슬라의 공매도 하락 배팅을 걸어가지고 그걸로도 머스크랑 설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머스크가 막 공격하고 빌 게이츠도 이제 거기 답변하고 이러면서, 왜냐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회사 주식을 공매도 숏 배팅했다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이슈도 있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까지도 소송을 걸고 있다. 그래서 여기 사진 추가됐습니다. 여기 빌 게이츠 사진 들어있죠. 머스크의 데스노트에 메타도 들어있지만 지금 빌 게이츠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마침 요즘 또 마이크로소프트 주식도 좀 부진하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이제 얘기들까지 나오는데, 하필 또 빌 게이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공매도 사건이 있었고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해서 머스크랑 싸운 적이 있었고, 하필 또 빌 게이츠가 트럼프의 반대편인 민주당 지지자죠. 공식 지지자라서 트럼프 입장에서도 빌 게이츠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상대편을 지지했으니까 또 오픈 AI 샘 알트만은 머스크랑 또 안 좋고 사이가 경쟁사고 지금 소송 걸고 싸우고 난리 났으니까 또 하필 오픈 AI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 적어도 좋은 영향을 못 받는 상황인 거죠. 지금 트럼프 2기 때 역학 관계가 이렇게 됐다. 이 정도로 참고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슬라는 좋은데 테슬라와 지금 나머지 애들이 다 싸우고 있습니다. 알파벳, 메타 두들겨 맞고, 아마존도 제프 베조스 두들겨 맞고, 마소도 빌 게이츠나 뭐 오픈 AI 소송 걸리고, 물론 그것만으로 지금 이걸 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일들도 뒤에 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다 안 좋은데 이런 이슈도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와있지만 빅테크가 아무래도 반독점 규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좀 끼면서 빅테크에 쏠렸던 자금이 다른 종목으로 좀 분산되는 양상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요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 약간 비공식적인 이유들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실제로 트럼프 1기 때도 초반에는 빅테크가 안 좋았어요. 그때도 트럼프가 반독점 규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때도 빅테크가 안 좋았었는데 결국은 트럼프 임기 내내 빅테크가 제일 좋았습니다. 클라우드 시대가 열리면서. 그랬는데 지금도 단기적으로는 빅테크가 좀 쉬어가는 중이고 안 좋은데 중장기로는 제가 봤을 때는 또 다시 갈 길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내용이 요겁니다. 일단 보시면 과거에도 2016년부터 여기 2017년 트럼프 1기 때인데요. 파란색, 남색 그래프가 트럼프 1기 때도 마찬가지로 2016년 말 트럼프가 당선될 때 몇 달 동안 한 11월, 12월, 1월 3개월 동안은 여기 부진한 거 보이시죠? 좀 부진했습니다. 팡이나 IT, 나스닥이 다 안 좋았어요.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주식들, 뭐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주들은 좋았는데 이때도. 근데 이제 트럼프 취임식 하고 나서부터는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이때부터 실적 시즌 열리면서 1월 실적을 발표해 보니까 역시 그 당시에 팡이라고 그랬거든요. 야, 미국 주식 새로 하신 분들은 팡이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빅테크, 빅세븐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메타가 아니라 페이스북이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포함돼가지고 그 당시에 빅테크를 팡이라고 불렀습니다. 요게 17년도 들어서는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보다 빅테크, IT, 나스닥이 앞서 나갔다는 겁니다. 이 시장보다 이 위에 있으면 앞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트럼프 딱 되고 2024년 11월부터 지금 빅테크가 되게 부진하고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막 트럼프 관련주나 중소형주들이 좋잖아요. 지금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막상 내년에 가서 다시 실적 시즌에 까보니까 역시 빅테크만큼의 실적 좋은 게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빅테크로 돈이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요 리포트도 제가 카페에 공유드릴 건데,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1월 중순이라는 게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게 1월 20일인데 1월 20일 전까지는 트럼프 트레이딩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기대감을 움직이니까 1월 중순까지는 지금 사람들이 똑같은 돈이 있어도 빅테크는 당장 재미없으니까 빅테크에서 돈 빼가지고 지금 코인주 넣고 중소형주 넣고 트럼프 테마주 넣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관련주 넣고. 근데 이제 다시 또 1월부터는 빅테크가 이제 실적 장세가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빅테크가 이렇게 좀 많이 빠져 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빅테크는 주식이 재미가 없습니다. 소식도 없고 AI,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도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실적 발표했는데도 별로 반응도 없고 잘 나오든 말든 사람들 관심도 많이 줄었죠. 약간 테슬라 빼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트레이딩이 이제 좀 끝나면은 다시 자금이 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리포트에서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요럴 때 부진할 때 고점에서 많이 빠지기 시작할 때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들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팔아야 되나요? 하시는 분들은 팔면 좀 아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팔고 트럼프 트레이딩 하러 갈까요? 그거는 이제 단타 치시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아쉽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빅테크 얘기도 한번 정리해봤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당선 이후 테슬라가 트럼프 트레이딩으로 들어가면서 엄청 오른 사이에 빅테크가 좀 주춤해가지고 요즘 빅테크 관심 많이 식었죠. 알파벳, 메타, 아마존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다 싶을 정도로 많이 관심 줄었고, 마소, 엔비디아, 애플도 좀 많이 관심 식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뭐 AI 주라 그래가지고 엔비디아부터 해서 다 많이 올랐었는데 그죠? 조금 주춤한데 요게 한 내년 1월 정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시고, 그때 또 이제 반전 타이밍이 또 돌아올 수 있다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 계속 보여드리는 장표인데 일단 항상 이대로 간다는 건 아닌데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11월부터는 1월까지 선거 기대감, 트럼프가 뭔가 바꿔줄 거야,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원래 기대감이라는 게 붙잖아요. 트럼프라서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래서 대통령이 바뀌면 한 첫 3개월 정도는 새 대통령이 뭔가 해줄 거야 라는 기대감이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증시에도 약간 봄날로 반영되다가 이제 막상 취임하고 나서 새로운 악재들이 부각이 되면서 증시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월 달까지 지금의 장세가 좀 이어지다가 분위기가 바뀌는 게 1월 취임식 전후가 될 수 있다, 요 얘기인데 요 내용이 담긴 것도 리포트 제가 공유 드리겠습니다. 소목 라운지에 공유 드릴게요. 소수 의견은 제가 따로 공유 드리고 카페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휴장 캘린더 참고하시고 추수감사절 휴장과 조기 폐장 캘린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드디어 미국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려 2년 6개월 만인데요. 2022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었고, 이제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는, 여기 제가 이제 보여드린 그림에 따르면 요 구간,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가장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 궁금한 거는 금리 인하 이런 사이클에는 어떤 주식을 얼마만큼 사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독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을 담아놓은 게 제가 올해 출시한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고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요즘 또 경기 둔화 우려, 중간중간 변동성도 커지는 구간인데 이게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지 진짜 위기가 시작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구분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누구는 이렇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다고 하니까 지금 뭔가 진짜 시장 조짐이 좋지 않은가를 판별해주는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위기 예언가 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소몽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금리 인하 사이클과 또 중간중간에 찾아오는 조정장에서 스스로 이제 찐 위기인지 가짜 위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제가 요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에 담아놨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공부해서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상 더보기와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미국 주식 투자를 10년 가까이 해오면서 구독자분들이 어떤 것들을 특히나 궁금해하시고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전 투자에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이 강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더보기 댓글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살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